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데 가늘게 내려야 커피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향미를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야 좋은 맛을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는 뜻입니다. 가늘게 갈아서 복합적인 향미를 빨리 끌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계가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입니다. 우선 이제 에스프레소 그런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동식 에스프레소 기계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것이 그 모카포트라고 그럽니다. 모카포트. 그래서 모카 커피를 내리는 주전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에스프레소 식으로 만들어 마시던 커피 기계입니다. 지금 유럽 가정에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적당량의 물을 붓죠. 자기가 원하는 양의 커피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 필터입니다. 이것이. 이 필터를 이렇게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 필터에다가 커피 알갱이를 넣습니다. 예, 포트 안에 물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장착되어 있는 커피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주 꼭 잘 하지 않으면은 수증기가 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추출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추출이 되죠? 예. 왠지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방식으로 먹어보니까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제 터키식으로 만든 커피는 목에 이렇게 칼칼하게 뭐가 걸려서 좀 부드럽게 먹기가 불편했었는데요. 역시 제대로 만든 에스프레소 커피는 다른 것 같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걸러졌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에스프레소 기계. 카페에 있는 큰 기계로 이제 뽑은 에스프레소 커피죠. 에스프레소 기계는 19세기 말경에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 박물관에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탈리아의 베제라라는 사람이 펌프 압력을 이용해서 좀 압력이 강한 커피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라는 사람이 이 기계를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50년대에 유럽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기계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나면은 온몸에 기운이 확 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 맛도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컨대 밀라노를 비롯한 북부 이탈리아는 조금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즐기고요. 로마를 비롯한 남부로 가면은 상당히 강한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이탈리아 전체를 또 보면은 북유럽보다는 상당히 강한 에스프레소를 마시죠.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은 그 정말 강한 에스프레소, 연한 에스프레소,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나누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에스프레소의 질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리스타입니다. 원래 바리스타는 바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바리스타라고 했는데, 이제 포도주를 다루는 소믈리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그 커피를 내리고 서빙하고 이러는 전문가를 바리스타라고 하죠. 이 바리스타는 커피 잘 내려야 됩니다. 신선하게 보관하고 제대로 분쇄를 해야 되고, 그 분쇄 정도가
잘못되면은 커피 내려오는 속도나 양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따끈하게 잔을 데워놨다가 거기에 서빙을 해야 되고, 그게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매개하는 친절한 미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친절하게.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동네 의기에 있는 에스프레소 바를 자주 들렀죠. 거기에 가서 이웃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자기가 무언가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어떤 공간으로 에스프레소 바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아라비카 종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이런 나라인데, 사실은 스웨덴은 재밌게도 커피 장례식이 치루어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스웨덴에서 커피를 처음으로 마신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인데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청교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귀족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귀족들이 다른 사람은 못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794년에 네 번째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귀족들이 상복을 입고 조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귀족들이 스톡홀름에 모여가지고 커피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너는 죽었구나. 이래서 이제 커피 주전자를 찌그러뜨려가지고 땅 속에 묻는 것으로 커피 장례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커피라는 것이 사실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1855년이 되면은 이번에는 커피에 유리한 법령이 공포가 됩니다. 말하자면 금주령입니다. 술을 담그지 못하는 명령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커피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도 그 이후부터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기간이나 경제 불황 때는 조금 소비가 줄었지만은 1960년대 되기 전부터 스웨덴에서 커피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스웨덴은 보편복지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복지가 아주 잘 된 나라입니다. 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나라는요,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하고 적게 소비하는 지역하고 소비량의 편차가 크거든요. 1973년에 통계를 냈는데,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마시는 지역이 전국 평균의 120%를 마셨고, 가장 적게 마시는 지역도 전국 평균의 70%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커피 복지도 역시 1등 국가입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은 사실 카페 문화가 굉장히 뒤진 나라고요.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 기술 분야에서는 또 독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커피가 모자라니까, 사실 커피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나고 예멘에서 생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곧바로 이제 자바나 수마트라 이런 데 옮겨 심고,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지역으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초기에 커피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용 커피, 치커리 뿌리를 가지고 이제 커피 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마셨는데, 독일에서 호밀과 보리를 이용해 가지고 말적 커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적 커피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19세기 말에 독일에서만 말적 커피 공장이 64개나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그다음